클로즈 2편.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클로즈 3 선택과 결정. 우선 좋은 소식은 인간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 완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절묘한 합리성이 정상보다는 예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의식적 의사결정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결정은 형편없을 때가 많다. 베버의 법칙. 우리의 뇌는 돈보다 먹는 것에 탐닉한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다음번에 작은 변화에 자극을 느낄 수 없으며 더 큰 자극을 주어야만 자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인간은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에 대해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분명히 셈법과 돈은 모두 문화적 발명품이다. 우리의 뇌는 돈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먹는 것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자선단체에 돈을 덜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실험에서 돈에 대한 큰 욕망의 상태에 놓인 피험자들은 돈에 대한 작은 욕망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보다 시식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이해가 음식에 대한 이해와 뒤엉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해 상대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지 발달 역사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우리의 뇌는 미래를 염두하지 않는다. 현재의 유혹이 미래의 추상적인 현실을 압도한다. 높은 이율의 신용카드 부채를 갚는데 돈을 쓰지 않고 현재의 유혹 때문에 미래의 자신을 무일푼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뇌는 가격과 가치를 혼동한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친구인 한 상점 주인의 어처구니 없는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주인은 몇몇 목걸이를 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휴가를 떠나면서 점원들에게 이 목걸이들을 반값에 팔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점원들은 이 메모를 잘못 읽고 목걸이의 가격을 2배로 올렸다. 주인이 휴가에서 돌아오니 목걸이들은 모두 팔리고 없었다. 이렇게 특정 목걸이가 쌀 때보다 비쌀 때 더 잘 팔린 까닭은 명백히 고객들이 내재적인 가치 대신에 표시 가격을 가치의 대표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보다 현재에 급급한 사람들.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순간을 살아가는 생물들이 강력하게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종의 동물들은 할인 쌍곡선이라고 알려진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유기체가 미래보다 현재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유혹이 가까이 있을수록 그것을 물리치기란 더더욱 어렵다. 예컨대 비둘기는 10초 후에 1온스의 음식을 먹느니 14초를 기다려 4온스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10초 전에만 알아차릴 수 있다. 9초가 지난 뒤 마지막 순간에 다시 선택하게 하면 비둘기는 애초에 선택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에 포테이토 칩에 손이 가고 비둘기는 4초를 더 기다리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미래뿐 아니라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서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거의 마약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우리 선조들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수명이 훨씬 더 짧거나 이 세계가 훨씬 더 불확실하다면 미래보다 현재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리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정부가 보증하고 식품점의 물건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일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니엘 카너먼이 관찰했듯이 반사체계는 그것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숙고체계가 숙고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블링크에서 말했듯이 매우 빨리 내린 결정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능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글래드웰이 언급하는 대부분의 예들은 예컨대 모조품을 곧바로 알아보는 미술관 관리자의 능력은 전문가의 것이지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다. 직관에 대한 세계적 연구자인 네덜란드 심리학자 앞 데익스테르우이스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직관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연마된 철저하게 무의식적인 사고의 결과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결정은 많은 경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구워낸 케이크 위의 장식물일 뿐이다. 특히 이제까지 겪은 것과 크게 다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댈 곳이자 최선의 희망은 신중한 사고일 것이다. 누군가 신중한 판단 대신에 여러모로 취약하고 편향된 무의식적 반사체계에 상습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조상 전래의 반사체계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진화는 우리에게 상이한 능력을 지닌 두 체계를 남겨주었다. 하나는 틀에 박힌 일을 처리할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반사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틀을 벗어나 생각할 때 유익한 숙고체계다. 우리가 이 두 체계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조화를 꾀할 때 우리의 결정이 편향되기 쉬운 상황들을 밝혀내고 이런 편향을 극복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클로즈 4 위험한 행복.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왜 인간이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다. 프로이트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쾌락은 우리의 안내자다.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인간종은 널리 번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 좋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금방 곤란에 처한다. 우선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평균적인 성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텔레비전, 스포츠, 친구와 술 마시기 같은 여가 활동에 소비한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직접적인 유전적 이익이 거의 또 전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쾌락의 체계는 모두 클루지다. 행복 체감의 법칙 외에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까?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과 다니엘 길버트가 입증했듯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예측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기예보처럼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사례는 종신직을 얻기 위해 애쓰는 학과의 젊은 동료들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은 대학 소속에 가장 뛰어나고 성공적인 젊은 교수들에게 평생 동안의 학문적 자유와 고용 보장을 약속한다. 종신 교수직을 얻는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아주 황홀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감은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이내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종신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말로 비참한 심정에 빠지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처지에 적응한다. 행복과 관련해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행복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장치 전체가 실제로 얼마나 클루지스러운지를 시사하는 또 다른 예다. 행복은 또는 더 정확히 말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이상의 특별한 것이 아니다. 행복의 쳇바퀴는 우리를 계속 움직이도록 만든다. 살아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며 또 다른 나를 위해 살아남도록 만든다.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진화시켰다. 클루지 오 클루지를 이겨내는 6가지 제안. 문제의 틀을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떤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겠다와 같이 X이면 Y다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2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상표의 콘돔에게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상표의 콘돔이 한창 선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상표를 선택하였다. 4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 마음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섬세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 시대의 아이들은 정보를 찾는데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종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속기 쉬운 존재다. 현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우리들은 절대적 진리로 제시되는 것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는 종종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들이 듣는 것이 모두 참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대립하는 증거들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추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